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1,800명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봉쇄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서자 하마스는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에 불길과 연기가 솟구칩니다. 미사일과 폭발음이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밤낮 없이 공습이 이어지면서 항구와 학교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사망자만 1,000명, 팔레스타인 측도 8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모두 합쳐 7,000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고위 간부 2명도 공습으로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대한 철통 봉쇄에도 들어갔습니다. 3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하고 탱크를 가자 지구 접경에 집결시켜 가자 지구 지상군 투입을 준비했습니다. אני יודע שכולנו רוצים תוצאות כאן ועכשיו. זה ייקח זמן. אבל אני מבטיח לכם, אזרחים יקרים, בסיומה של המערכה, כל אויבינו ידעו. 이에 하마스 측은 인질로 협박했습니다. 약 150명의 인질이 붙잡힌 것으로 파악되는데 민간 주택에 대한 폭격이 계속될 경우 포로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최소 4명이 이미 살해된 것 같다는 외신 보도들도 이어졌습니다. 끌려간 인질 가족들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Please bring them back home for us. They have done nothing wrong. 하마스 측은 봉쇄된 가자 지구가 아닌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로 로켓 15발을 발사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건물 5,000개 이상이 부서지고 주민 40만 명이 단수 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 정부가 15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인질 구출에 협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문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상군 파병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미국인 공식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후 두 번째 특별 연설을 시작하면서 하마스 공격에 숨진 미국인이 14명으로 증가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첫 연설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로 규정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하마스의 잔인성을 일일이 열거한 뒤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만행이 떠오른다며 학살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This was an act of sheer evil. More than 1,000 civilians slaughtered, not just killed, slaughtered in Israel. 또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할 거란 점을 반복해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군사 자산을 추가로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재 실종 상태인 미국인이 20여 명인데 이들 모두가 인질로 잡혀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이스라엘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What we are focused on when we talk about sending experts, it is people who can work on intelligence, who can work on overall planning, who can work on coordination with the Israeli government. 다만 어디까지나 인질 구출을 목적으로 한 전문가 파견이지 지상군을 파병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최근 미국인을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동결 해제한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하마스로 흘러갔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데 만약 그런 징후가 발견된다면 언제든 해당 자금을 다시 동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 민심의 척도로 여겨지면서 여야 지도부가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투표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서울 강서구 가양 1동 제8투표소입니다. 1시간 전인 새벽 6시부터 이곳을 포함한 강서구 내 131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기준 본투표율은 1.2%로 집계됐는데요. 오늘은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를 하는 강서 구민분들은 미리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또 선거일인 오늘은 오프라인상의 모든 선거 운동이 금지됩니다.
앞서 사전 투표율은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아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사전 투표와 거소 투표를 합친 투표율이 시간대별로 발표될 예정이며 투표는 저녁 8시에 마감됩니다.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살필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지면서 여야 지도부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여당은 지도부는 물론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 중진들이 모두 나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대통령과 통하는 여당 후보를 뽑아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 발전론을 내세워왔습니다. 민주당도 지도부 총력 지원은 물론 선거운동 막바지엔 이재명 대표도 퇴원 직후 현장 유세에 직접 나섰는데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이번 선거 결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후보들은 정쟁을 일삼는 거대 양당 대신 지역 민생을 챙길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선 윤곽은 밤 11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모두 총력전을 펼친 만큼 오늘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는 거세게 대립했습니다. 국방위는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야당 반대로 저녁에나 시작됐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놓고는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신원식 장관의 과거 막말에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여당이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맞불을 놓자 회의장엔 고성이 오갔습니다. 해주시면 우리 다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치 투쟁을 하는 당병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우리는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피켓으로 그 의사를 대신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당 의원들은 끝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신 장관도 자리를 떴습니다. 국방위 국감은 저녁에서야 시작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놓고 검증에 대한 책임과 사법부 공백에 대한 책임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탄핵소추에서 돌아온 이상민 장관을 놓고 책임 공방이 다시 붙었습니다. 각종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정부의 대응은 그 밑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을 죄다 구속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5개월 반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시켜서 업무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무리한 탄핵 맞죠? 예? 억울한 탄핵 맞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벌이며 순탄치 않은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조가 오늘부터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2차 공동파업을 벌입니다. 이번 파업에는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서울시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이 파업에 돌입하는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은 업무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